주변에 혹시 쌍둥이인 친구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총 2쌍의 쌍둥이가 있는데 한 쌍둥이들은 얼굴이 똑같아서 누가 봐도 쟤네 쌍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또 다른 친구들이 그 쌍둥이는 얼굴이 다르고 성별도 달라서 처음에 쌍둥이라고 했을 때 믿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쌍둥이와도 관련된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계신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어떤 유전학의 코드가 교과서에도 실렸을 만큼 정말 대단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지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그래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성 유전학이랑 앞서 강의 들었던 것처럼 PTM 코드라고 하는 코드로 인체랑 질병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지민입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교수님 강연을 제가 정말 잘 들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DNA, RNA, 전사 번역, 히스톤 단백질도 조금은 배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명과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 좀 잊고 살다가 또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많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후성 유전학을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앞서 쌍둥이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와 저희 이모가 쌍둥이긴 합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냐 이란성 쌍둥이냐가 완전히 다르긴 하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도 어디서 커갔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고 저는 사실 교수가 되기 전에 제약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실제 신약을 개발하곤 했었는데 신약으로 아무리 무언가 질병을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엔 저항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항성이 생긴 것에 환자 집단에서 코드를 밝혀보면 유전자는 비슷할지라도 그 다른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은 약이 들었고 어떤 환자분은 약이 듣는 척하다가 저항성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는 처음부터 다른 약을 같이 병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거나 후성 유전학을 함께 변화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임상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이 후성 유전학을 좀 더 질병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구해 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실 동안 생각하셨던 그 질문이 결국은 그 연구의 근간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있을 때는 제가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항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도 넣어주는 치료제로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항원 단백질이 있다면 거기에 붙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항체 치료제는 요즘 뭐 세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단백질 사이즈가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로는 뭐 이중항체도 만들 수 있고 삼중항체도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 유발인자를 함께 억제할 수도 있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질문은 그럼 세포 안을 변화시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분명히 데이터는 세포 안도 같이 조절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요즘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좀 안 좋은 게 많았지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mRNA 딜리버리라던가 좀 핵이나 세포질로 전달하는 기술이 또 마침 발견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 세포 안을 보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이 세포 바깥을 아무리 바꿔봤자 이 안을 진짜 바꿔야 된다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학교에 와서 연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과도 여러 교류가 많으실 텐데요. 그 학생들이 혹시 어떻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번 학기에 제가 그 문제 내는 문제라고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내려온 지침인데 한번 학생들에게 내가 교수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네. 그리고
그거가 정말 이제 시험에 반영되면은 약간 보너스를 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이번에 오히려 많이 배운 게, 이제 저희 과는 의과학 대학원이다 보니까 의사 학생들이 이 PhD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 학생들이 사실은 뭐 신경외과 의사면 사실 그쪽으로 정말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다 보니 기초생물학을 많이 잊게 돼서 교과서 위주로 기초생물학을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문제를 내봐라라고 했더니 본인이 치료 현장에서 했던 궁금증과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있었던 궁금증을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해가지고 해당 논문을 찾아서 엄청난 재밌는 문제를 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학생한테도 많이 배웠고, 그렇게 실제 치료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교과서에서 이런 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너무 감탄을 받아서 실제 문제로 제출하기도 했고, 서로 되게 저한테는, 학생한테는 모르겠지만 학생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유익한 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궁금증이라는 게 교과서만 쳐다본다고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 교과서 안에 있는 기초 지식과 실제 내가 조금 상상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궁금증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게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회사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 박사 지도 교수님이랑은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많은 교수님들은 교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교수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생물 분야에서는 회사를 갔다가 교수가 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었거든요. 거의 이제 해외 나가서 뭐 포스트 닥이라고 하는 그 아카데미아에서 쭉 있어야 그게 교수가 되는 약간 뭐랄까 트랙이다, 루트다, 공식 루트다. 근데 너는 왜 쓸데없이 회사를 가려고 하냐라고 했지만, 저는 이 벤치에 앉아서 후속 유전학이라는 걸 그때도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뭐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말 뭐 환자의 질병을 치료는 할 수 있나? 라는 게 사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은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랑 조금 티격태격하면서 회사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이제 그때 가졌던 궁금증이 또 회사 가서는 어느 정도 내 지식이, 사실 PTM 코드라는 걸 앞서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던 게 학교에서 밝힌 건데, 실제 회사를 갔더니 특정 PTM 코드가 있는 환자에서만 저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회사는 사실 논문보단 특허가 중요한데 특허를 내고 학회에 나갔더니 정말 뭐 제넨텍이나 릴리 같이 그런 거대 제약회사들이 저희가 냈던 특허를 그대로 막 따라서 실험을 해보고 있다라던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진짜 이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던 거를 실제 회사에 가서도 이 응용을 해봤고, 그때 궁금증은 그렇게 해결을 해봤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생겼던 궁금증은 또 학교로 돌아와서 해결을 하고 있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나름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사이신데 와서 연구하셔서 좋은 질문을 주셨던 그 학생분도 뭔가 실제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연구 단계를 같이 접목시키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그 의료계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저희 학과 학생들이, 물론 이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희는 교수진도 의사인 분들, 아닌 분들 나뉘어져 있고 학생들도 의사들만 오진 않는데 의사인 학생들이 실제 PhD 코र्스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이 배웠던 지식들을 또 실제 치료하는데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 계속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질문과 해답의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너스는 주셨나요? 보너스는 지금 이제 성적 입력 기간이라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뭐 그런 좋은 성과를 주는 것도 뭔가 질문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문제 내는 문제를 하면서 지금 학교에도 제출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가 문제 내는 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제일 우수한 학생 전체 한 명인가한테 시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수업에 있었던 학생이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추천서를 어딘가 제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잘 됐으면 사실 전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학생한테. 그 학생은 개인적으로 이제 비뇨기과 의사 학생이긴 했는데 실제 자기가 본인이 비뇨기과 치료하면서 느꼈던 약물의 한계나 이런 것도 교과서적 지식과 한번 융합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이런 약물, 그러니까 뭐 이런 신호 전달 경로에서 이쯤을 공략하려면 어떤 약물이 필요한지를 본인이 논문도 찾아보고 제가 알려줬던 지식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사실 제가 발표도 시켰는데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걸 봐서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면 저도 예전에 뭐 과외나 이런 거를 해보면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정말 동감하는 그쵸?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냈고 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까지 지켜보니까 정말 알고 있구나.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는 거니까 아마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느끼는 걸 것 같긴 한데 그 문제를 진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지는데. 아, 그래요? 열렸습니다. 학부생들은 들을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의과학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것도 코드별로 학부생들도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많이 있어서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리고 이제 보통 DNA, RNA 같은 그런 뭐 유전 물질에는 좀 익숙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학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에 있는 학부 일반생물학도 가르치고는 있는데 일반생물학의 수준이 사실 후성 유전학을 엄청 깊이 가르칠 수는 없어서 이제 그런 과목들도 저희 후성 유전학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좀 개설을 하려고 있고 근데 뭐 요즘 사실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또 저희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는 전국에 있는 물론 이거 홍보는 아닌데 전국에 있는 교수님 한 30분이 모여서 그 학부생들을 위한 후성 유전학 교과서를 한글로 편찬을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궁금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아요. 왜 후성 유전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궁금하면 아무래도 그거를 읽을 때 교과서를 보든 혹은 뭐 온라인 컨텐츠를 보든 요즘은 뭐 너무 무료로 제공되는 사실 사이트들도 많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왜 후성 유전학이 궁금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교수님께서 아까 강의를 하고 또 이번에도 대화해 주신 이 내용이 뭔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초등학생의 학부형 된 입장에서 저희 애가 물론 저학년이긴 합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단순히 뭐 이 식물이랑 이 식물이 달라요. 이런 것에도 후성 유전학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몸의 변화에 어떤 후성 유전학이 관여될까요? 라는 질문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물학적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성 유전학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형질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들도 그냥 몸을 이렇게 보면서 후성 유전학에 대한 질문을 조금씩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러면 이번 지식다락방에서는 이지민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연구와 질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의 연구, 그리고 그 연구가 어떤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는지까지를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강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다락방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많은 다채로운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질문에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질문의 해결책도 여러분들 같이 찾아 나가는 과정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 안녕.